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중에서도 잔존인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잔존인대 뭘까요? 잔존 남아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 잔존한 물질. 근데 그 중에서도 인대예요. 잔존 연골이 아니라 잔존인대인데, 이 잔존인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인대가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는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인데, 십자인대는 이렇게 전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안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파열이 되게 되면은 위에서 파열되기도 하고 밑에서 파열되기도 하죠. 그래서 파열이 되면 만약에 위에서 파열이 됐어요. 위에서 파열되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가 남아있게 되면 요것을 우리가 잔존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잔존인대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경우는. 하지만 중간에서 파열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면 위에는 왜 없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받쳐주는 거고 위에는 있긴 있는데 이런 모양들은 힘을 못 받게 돼요. 힘을 못 받게 되고 우리가 수술하더라도 이 조직들은 못 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다가 터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터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잔존인대 대퇴 터널에 붙어있는 잔존인대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밑에서 파열되게 되면 요거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럼 잔존인대가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위에 있는 인대는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근데 보통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거의 없어요. 위에도 이거밖에 없고, 뭐 중간 지역에는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것도 뭐 다 없어지게 돼요. 헛수가 돼가지고 폭탄형의 파열, 파열이 되면서 이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거밖에 없게 되거든요. 급성기 파열일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만성이 되게 되면은 뭐 이런 모양도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거 십자인대 이거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십자인대가 이제 이게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올라가다가 여기 달라붙어요. 여기에 후방 십자인대 달라붙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원래 위치는 여기에 달라붙어야 전방 십자인대가 되는데 이게 아주 가늘하게 한오래기처럼 남아가지고 여기 달라붙는 경우가 있고, 또 연골이 또 뒤쪽에 있거든요. 바깥쪽 연골 뒤쪽. 그래서 바깥쪽 연골 뒤쪽으로 아주 가늘하게 연골에 여기 붙어있는 연골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잔존인대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됐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잔존인대의 모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잔존인대 봉합이 되거든요. 봉합적인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전부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고 나머지는 또 파워포인트에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특히나 잔존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존인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잘 보고 꼭 공부를 해주세요. 잔존인대는 정의를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후 남아있는 본인의 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인대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본인의 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영어로는 렘넌트, 남아있는 ACL, 전방 십자인대죠. 렘넌트 ACL이라고 하는데요. 잔존인대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라가게 돼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경골 부착부에서부터 대퇴골 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존인대는 급성기 파열, 처음 다쳤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남아있겠죠. 많이 남아있고요. 하지만 오래된 만성 파열에서는 잔존인대가 많이 없어지게 돼요. 많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일부 잔존 다발이 조금만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면은 팍 터지게 되거든요. 팍 터지면서 홀수가 돼서 없어지고 또 다른 뼈에 붙어서 없어지고 후방 십자인대에 달라붙어 가지고 후방 십자인대가 남아있는 전방 십자인대의 잔존인대를 울컥울컥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또 뒤에 있는 반월상 연골에 붙기도 하고요.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그래서 이런 경우 만성인데요. 보니까 파열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보이죠. 지방만 보이고 여기 남아있는 거는 뭐 쭉덩이 전방 십자인대 조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재건을 해주게 되면 요거만 딱 되고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한 개도 없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잔존인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결과한 차이는 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럼 잔존인대, 왜 자꾸 잔존인대 이야기하느냐? 기능입니다.
이식건의 생물학적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한 인대에다가 생물학적 치유, 그러니까 서로 달라붙어서 신경과 혈관을 공급을 해서 재파열로 막아주는 그런 생물학적 치유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기계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메카노 리셉터 수용체 역할을 해주게 되고, 왜냐하면 십자인대 원래께 본인 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고 본인의 십자인대가 여러 가지 수용체 역할을 해서 결과가 좋더라.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머리카락도 없는 것보다 한 오렉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죠. 전방 불안정성의 억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골 터널 확장까지 방지해주는 많은 기능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죠. 잔존인대 역사는 좀 길어요. 잔존하는 인대 다발을 관통하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식을 우리 리라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또 오치 선생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중에서 약 10%에서 선택적 다발 재건술을 했다. Selective Bundle Reconstruction, 선택적으로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진환 교수님께서 자가 슬개끈을 이용한 단일 다발 재건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존인대의 봉합사를 통과시킨 후 봉합사를 추가적인 터널 없이 대퇴 고정기구의 구멍을 통해서 봉합사를 올려서 당겨서 고정을 했습니다. 말로는 좀 어려운데 이건 뭐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잔존인대 역할입니다. 목적은요, 신경 혈관을 형성시켜서 재파열을 막고 전방 충돌을 방지하고 사이클롭스 형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사이클롭스라는 거는 전방 십자인대 앞쪽에 이런 쪽에 뭔가 이렇게 둥그런 게 생기게 돼요.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뭔가 이게 부딪히고 아프게 되는데, 사이클롭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십자인대 쪽엔 좋지가 않아요. 십자인대 쪽에 신경 혈관이 다 가야 되는데 사이클롭스가 블록하게 생겨버리게 되니까 십자인대 양이 줄어들게 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이에요. 신경 혈관도 만들고 재파열 막고 부딪힌 거 막고 쓸데없는 사이클롭스 형성도 막아주고. 일반적인 적응증입니다. 경골 부착 후에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잔존인대가 있어야 잔존인대 봉합술을 하게 되겠죠. 비정상적인 위치에 붙은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후방 십자인대에 붙어 있는 경우, 외측 반환성 경골 후각부에 붙어 있는 경우, 대퇴 외과 앞쪽에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붙어 있을 때 이걸 떼야 돼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걸 잘 떼야 되겠죠. 잘못되면 다 없어지니까 노련하게 잘 떼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잔존인대 봉합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한 개도 없으면 못하겠죠. 이런 경우 어중간한 잔존인대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면 좀 왜소하고 이미 양도 작고 쭉덩이 조직처럼 이미 섬유성 조직으로 좀 변해 있고 지방도 생겨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쭉쭉 늘어나죠. 모양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기능이 없는 만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잔존인대도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재건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잔존인대를 우리가 덮어줘서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 덮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얇고 딱딱하기 때문에 붙어도 요거밖에 안 덮이게 돼요. 급성기로는 다 덮이면 좋은데 말이죠. 어중간한 잔존인대다. 만성 파열에 이렇게 저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잔존인대. 좋은 적응증은요, 급성기로 파열되면 당연히 좋겠죠. 부종 및 통증이 소실된 이후 2, 3주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근데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좋아요. 부종 및 통증이 깔아앉는 2, 3주째가 좋더라. 축회전 검사 그레이드 2 이상의 양성일 때 수술에 좋은 적응증이 된다. 최적의 조건입니다. 최적의 조건, 제일 좋은 퍼펙트 항상. 퍼펙트. 급성기 파열,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많을 때, 위쪽에서 파열된 경우, 위쪽에서 파열돼야 잔존인대가 많이 남아있겠죠. 밑에서도 위에가 쭉 올라간다 봤을 때 위가 파열되면 남아있잖아요. 기둥이. 밑에 파열되면 없어지겠죠. 밑에 파열되면 요거밖에 안 남고 위는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또 파열 양상이 예쁠 때가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경우가 급성으로 잔존인대가 많은 경우인데요. 급성기로 닫아서 피도 나 있고 위쪽에서 파열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꽤 많죠.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이런 경우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 남아있는 잔존인대를 휙 같이 덮어주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잘 나왔죠. 혼자서 재건술을 하는 경우보다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인대가 덮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파열의 빈도가 훨씬 떨어지고 재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안 좋은 접근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 만성 파열,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거의 없을 때,
제8이나 3차 파열, 4차 파열 되게 되면은 인대가 없어지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안 좋고, 위쪽에서 파열된 경우가 안 좋고, 폭탄형의 파열, 예쁘게 단칼에 딱 예쁘게 찢어진 경우보다 퍽 터지면서 저번 시간에도 나왔죠. 꽃파열, 꽃이 피어나는 꽃파열, 폭탄형의 파열이 안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죠. 깔끔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인대가 많아서 잔존인대 봉합술, 긴장술이 잘 되어서 정상인대의 혈관과 신경을 유지한 채 거의 정상 모양의 십자인대로 재건해주는 것이 우리가 잔존인대를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존인대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잔존인대 봉합은 꼭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존인대 봉합이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잘 살려가지고 봉합을 해줘야만이 제8의 빈도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 수술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잔존인대 영상을 잘 보고 꼭 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